고교 야구 경기장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배재고 선수들이 광주 제1과의 경기 도중 5.18 민주화 운동을 조롱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5.18은 광주만의 아픔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피로 지켜낸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경기장의 응원 구호로 희화했고 상대 지역과 학교를 조롱하는 말로 소비했다는 것은 매우 참담한 일입니다. 이번 일을 몇몇 학생들의 일탈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왜 이런 말이 청소년들의 입에서 장난처럼 나올 수 있었느냐는 점입니다. 어른들이 잘못했습니다. 기업이 역사의 상처를 마케팅 소재로 삼는 것을 막지 못했고 역사 왜곡을 일삼는 단체들에 대해 철퇴를 내리지 못하고 부안해동한 정치인에게 험한 문책을 하지 못한 것, 어른들이 잘못했습니다. 특히 저 자신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책임이 큽니다. 정치권이 5.18 왜곡과 혐오를 제때 끊어내지 못했다고 봅니다. 극우 유튜버와 왜곡된 역사교육, 리박스쿨과 같은 퇴행적 역사인식이 사회 곳곳으로 퍼지는 동안 정치가 충분히 책임있게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왜곡된 말이 교육 현장과 학생 문화 안까지 스며들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왜곡은 책상 위의 논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방치된 혐오는 학교로 가고 경기장으로 가고 아이들의 언어가 됩니다. 정치권이 각성하겠습니다. 교육당국은 철저히 경위를 확인하고 재발방지 교육을 제대로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18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지키고 왜곡된 역사인식이 교육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은 기억을 지키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민주당이 먼저 바로잡겠습니다. 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최근 배재고 사태에 이어 서울의 일부 공공도서관에 리박스쿨 교재로 활용된 도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승만을 일방적으로 미화하고 여순 사건을 왜곡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도서들이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검색되고 대출되고 예약까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배재고 5.18 조롱사태 역시 이런 왜곡된 역사인식이 교육 현장 주변에 방치되어 온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배재고는 지난해까지 리박스쿨 교재로 활용된 도서를 다수 보유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불과 며칠 전까지는 배재고 전자도서관에는 5.18 북한군 개입설이라는 허위 사실까지 퍼뜨려 실형이 확정된 지만원 씨의 5.18 역사 왜곡 도서들까지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왜곡된 역사인식이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남아있다면 그 결과는 결국 아이들의 언어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역사 왜곡은 끝난 일이 아닙니다. 교재가 남아있고 도서관에 남아있고 아이들의 손에 닿을 수 있다면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교육당국은 학교와 공공도서관에 남아있는 역사 왜곡 자료를 전수 점검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이들이 배우고 접하는 역사 자료가 민주주의의 가치와 사실에 기반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에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이 30년 동안 19번 발의되었으나 국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학생들은 민주시민으로 성장될 기회를 잃었고 일베의 언어를 놀이처럼 해도 제어받지 않는 상황까지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배재고 사건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민주시민 교육 지원을 포괄한 헌법 가치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젯밤 국회 본회의에서 18개 상임위원회 중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한 달 가까이 법사위원장을 내놓으라며 협상에서 어깃장을 놓았지만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국회의원 구성 결단을 뒤늦게나마 내린 것은 다행입니다. 이에 대해 본회의를 열기도 전에 상임위에 배정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사임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을 자신들이 장악하여 국회를 공전시키고 민주당에게 오만하다는 이미지를 더 씌우려는 못된 생각으로 그런다는 것쯤은 국민들은 다 압니다. 이렇게 국민의힘이 어깃장 목리를 부리면 그 피해는 결국 민생에 힘든 국민들이 입게 됩니다. 이제 새로이 구성된 국회가 신속하고 단호한 입법으로 시급한 이재명 정부 민생 개혁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특히 10월 2일 공소청,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시급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공소청, 중수청이 제때에 제대로 출범해야 수사기소 분리라는 완전한 검찰개혁도 완수할 수 있습니다. 당원 주권 1인 1표제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 정당에도 똑같이 적용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 원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도 당대표 시절 1대 60이었던 대의원 가중치를 1대 20으로 줄여 당원 1인 1표제를 목표로 나아갔고 5달 전에 2026년 2월 당원 개정으로 당원 1인 1표제가 완성되었습니다. 당대표든 국회의원이든 누구든지 당원 한 사람이 한 표가 똑같은 무게를 갖는 것, 이것이 당원 주권이고 민주주의며 민주라는 당명을 가진 우리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1인 1표제에 대해 의심하고 흔드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대한 불신이자 흔들기와 다름없습니다. 다음 달 17일 전당대회부터 당원주권 1인 1표제가 첫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도 하기 전에 1인 1표제를 의심하고 흔들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처한 상황과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정치적 이익을 위해 당원주권 원리를 흠집내거나 흔들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대표도 한 표, 국회의원도 한 표, 시장도 한 표, 도지사도 한 표, 당원도 한 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평등하게 1인 1표. 모든 민주당 당원도 평등하게 1인 1표입니다.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민주주의 원리입니다. 이상입니다. 검찰개혁이 곧 민생개혁입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결과 윤석열 정권과 12.3 내란이 터졌고 그 결과 국민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민생은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은 역사적 경험으로 증명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온갖 어깃장과 목리에도 후반기 법사위 열차는 어제 제대로 출발했습니다. 또 시급한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도 출범했습니다. 90일 앞으로 다가온 중수청과 공소청이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비롯한 검찰개혁 과제를 빠른 시일 내에 완수해야 합니다. 저 국민의힘을 보십시오. 원 구성에 어깃장을 놓고 협조하지 않으면서 상임위 보이콧이니 더 강한 투쟁이니 운운하며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고물가 등 힘든 민생은 남을 나라 안중에도 없고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는 국민의힘.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상임위를 거부하고 온갖 정쟁만을 일삼고 있는 국민의힘은 정말이지 국민에게 짐만 되는 정당입니다. 지난 29일 검경합동수사본부가 국민의힘 20대 대선 경선과 2024년 총선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국민의힘의 책임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헌법상 정교변리 원칙을 훼손하고 이것이 결국 윤석열 불법 계엄 내란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검경합수부가 철저한 수사로 윤석열 국민의힘과 신천지의 헌법 위반 관련 여부가 밝혀지면 국민의힘은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이어 정당 해산 사유가 하나 더 늘어납니다. 또한 지난달 6월 8일 특검은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이 TV토론 등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달 7월 27일 법원은 윤석열에 대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반드시 선고해서 2022년 국민의힘이 국가에서 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드시 다시 국가와 국민에게 내놓도록 해야 합니다. 민생과 개혁을 외면하고 국정 발목 잡기에만 몰두하는 국민의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배출한 국민의힘은 해산만이 정답입니다. 국민의힘에게는 정당 해산과 함께 국가에서 받은 397억 원을 반드시 국민에게 반납토록 해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얼마나 엄중한지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